안녕하세요. 수리즈입니다. 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수 k에 대해서 x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x-1로 gx를 만들고 x값이 k보다 클 때는 fx를 가지고서 gx를 만들었는데, 자, 함수 gx는, 이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대요. gx는 증가함수이고 미분 가능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강력한 조건을 가르쳐 준 거죠. 그렇죠? 자, K를 기준으로 함수가 달라졌는데 미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K일 때 일단 연속이 돼야 돼요. 여기서 K일 때 값보고 여기서 K일 때 값보고 같아야 되죠.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K를 대입시키게 되면 K 나오고 K를 대입시키면 FK가 되니까, 즉 F의 K가 얼마다? K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K일 때 값보고 여기서 K일 때 값이 같아야지 연속이 되는 거니까. 연속만 된다고 미분 가능한 건 아니죠. 그렇죠? 연속이 되면서 미분 개수가 같아야 돼요. 여기서 미분 개수는 얼마죠? 무조건 2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K일 때 미분 개수가 2인 상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K가 얼마? 2가 돼야 된다. 이런 두 가지를 이제 우리는 뭐해서? 가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해석만 하면 쉬운데 아무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이 함수를 새로운 이름을 하나 붙일게요. h1t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게요. 이걸 구별해서 이제 사실은 좀 해석해 보기 위해서 이것을 h2라고 붙일게요. 그죠? h1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t값이 0과 1 사이에서는 이 값 자체가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풀면 0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 외 구간에서는 이 값의 2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래야 된다 이거죠. 자, 여기다 써볼게요. h1이라는 함수는, h1의 t라는 함수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되더라.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 값의 2배, 그러니까 2 곱하기 g의 t에다가 얼마? t 곱하기 t-1이 되는 것은 t 값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t 값이 얼마? 1보다 클 때. 등은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긴 한데 그 다음 그 외에는 0이 되는 거죠. t 값의 범위가 얼마? 0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범위에서는 0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범위에서 h1의 t의 dt 값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0에서부터 x까지 모든 실수 x에서 정적분 함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냐면 0을 기준으로 해서 보세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을, x값이 0보다 작은 값에서는 이 h1이라는 함수가 음수가 돼야 돼요. 0보다 클 때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0에서부터 x까지 구간의 함수를 정적보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그런데 h1이라는 것은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 구간에서는 0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상에서는 h1이 양수가 돼야 돼요. 양수값을. 이쪽 부분에서 h1이 음수가 돼야 돼요. 음수값은 이렇게 돼야 된다. 양수값. 그러니까 대략 이런 전개. 이게 이제 직선이라는 게 아니고 양수값, 음수값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범위 내에서 이 값은 뭐가 되죠? 양수예요, 양수. 맞습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이거 양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이 범위 내에서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쵸? 음수가 되려면 gt 자체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gt는 음수인 거고, 이 부분에서 1보다 큰 부분에서 이것도 양수니까 이거 자체가 양수가 돼야지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이 부분 1보다 클 때는 gt가 얼마? 0보다 커야 된다고요. 0이어도 상관없고. 그렇죠? 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어쨌든 여기서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0과 1 사이 구간에서는 h1 자체가 0이 됐기 때문에 g가 어떤 모양이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죠?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gt는 0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고, 작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되고, 1보다 큰 구간에서는 g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h2도 한번 구해볼까요? h2의 t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간이요. 이거에서 이걸 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양수일 때는
양수일 때는 0이 되는 거죠. 이 값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이고 푸는데 2배가 됐어요. 그렇죠? 이 값이 양수인 구간은 얼마? 마이너스 2에서 2보다 작고 1보다 클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0이 됐다 이거죠. 어떻게 됐을 때? t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t 값이 얼마? 1보다 클 때. 두 분 어디에 들어가 상관없어요. 이번에 두 번째 t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에서부터 한쪽에만 집어넣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붙이고 2배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gt의 2배라 그랬는데 2를 뺐네요. 2배 gt에다가 곱하기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때 이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사이에서 이 값은 마이너스예요. 맞습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 맞죠? 그쵸? 근데 이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플러스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인테그랄 얼마? 이번에는 3에서부터 x까지 h2예요. 그렇죠? 이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만 놓고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3을 기준으로 3보다 큰 구간에서 h2는 양수가 돼야 돼요. 그죠? 3보다 작은 쪽에서 h2는 음수가 돼야 돼요. 이 함수 값이 음수가 되어야지, 그죠? 음수가 되어야지 뭐가 돼요? 3에서부터 3보다 작은 값을 정적분하게 되면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함수 자체는 h라는 함수 자체는 어떻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1까지. 여기까지 어차피 0인 거니까 이 부분은 생각할 거 없는 거죠.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그 관계없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이 될 거니까 그 부분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때 이 부분이 H2라는 거 자체가 이 3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 범위, 1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범위 내에서만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값도 음수고, 여기 원래 음수가 붙어 있으니까 양수가 됐으니까, 근데 H2가 전체가 음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이 GT라는 함수가 이 범위 내에서 0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이 범위 내에서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H2가 음수가 될 거니까.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그죠. 그런데 0보다 작은 부분에서 HT는 음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1까지 범위 부분 내에서만 음수만 되겠네요. 그래서 GT라는 것은 얼마? 0에서부터 1까지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GT는 반드시 0보다 작은 값,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종합해 보면은 0까지 부분에서 G는 음수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 GT가 아니죠. T값이죠. 이런 그죠? T값이 0에서부터 1까지 어차피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부분에서는 G는 음수였으니까 0에서부터 1까지 구간 내에서 마저 음수가 돼야지 H2가 음수가 된다고요. 음의 값을 갖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T가 0에서부터 1까지 범위에서 GT는 분명히 음수가 돼야 되니까 G는 사실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계속해서 음수를 갖다가 1보다 크면서는 이제 GT가 양수가 돼야 돼요. 근데 GT는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G는 증가함수이므로 그러므로 반드시 G의 1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G의 1이 0이 돼야 돼요. 자, G의 1이 0이 돼야 된다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건 할 수 있어요. 여기 G라는 함수에서 G의 2분의 K를 계산해보면 2분의 K는 K보다 작은 값이니까 여기다 대입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0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야 되니까 2분의 K가 얼마 된다? 2분의 K가 1이 돼야 된다. 그럼 또 K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K값은 이제 2예요. 이건 지금 이제 2가 됐어요. 2. 그죠? 여기는 얼마냐면 2x-2가 된 거예요. 1에서 0이 나오는데 1,0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게 fA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f'A는
2인 거예요. 그죠? 2,2를 지나고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2인.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최고점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에서 3차 증가했다가 만약에 감소했다가 증가한 이런 모양이 있었다면은 여기 어디 적당하게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상태가 있을 거라 이거죠. 이게 접선의 기울기, 이게 2인,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접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함수는 이렇게 만날 거고, 그죠? 자, fx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때 g는 얼마 되면 여기가 k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보다 작을 때는 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보다 클 때는 이 fx 그래프가 g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좀 어렵죠.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뭐냐면은 fx 자체가 증가함수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가했다가 계속 이렇게 증가해 가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상태 접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가 이제 얼마? K값이 2가 돼가지고 이보다 작은 쪽에서는 직선, 이 접선, 그죠? 이보다 큰 쪽에서는 뭐가 나온 거죠? fx가 가니까 이렇게 이제 gx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증가함수잖아요. 그죠? gx는 함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함수가 되고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죠. 자, 이런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이것도 어려웠어요. 그죠? 자, 2,2를 지나면서 2에서의 미분계수가 2가 되고, 그죠? 그 점 외에 다른 점, 여기 어디 x, 알파, 여기 알파라는 점, 여기든, 여기가 지금 또 다른 만나는 점 알파가 있던 이 직선과의 관계에서. 뭐랄 건가 하면, fx에서 이 직선을 빼면은, 뺀 것은 2라는 것과 알파라는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2라는 점에서는 접하고 알파라는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fx는 최고점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자, f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x-2의 제곱이라는 연수입니다. x-알파. 그러면은 2에서 접하고,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란 거? fx에서 뭘 뺀 거? 직선을 뺀 거. 직선이 뭐였냐면 이거 ex-2였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뺀 거 있으니까 이 양식계가 플러스 되겠어. 플러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이 식은 보세요. x에다 2를 대입시키면 어차피 0 나올 거고 2 대입시키면 2-2에서 아까 말한 2,2가 나오잖아요. fa. 그죠? fa가 2가 되고 이건 미분하면 당연히 뭐가 돼요? 이러한 인수를 갖기 때문에 앞에 건 전부 0되고 이건 미분해서 나온 2가 미분계수가 나와요. 그렇죠? 고민하지 않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이것은 뭐가 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의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빠르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 자체도 어려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뭘 할 건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fx라는 것을 미분해 보면은 f'x가 나오는데 자, 미분하면 뭐 나오죠? 2의 x-2 곱하기 x-알파 플러스 x-2의 제곱 이건 미분하면 1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됐죠. 그렇죠? 자, 이걸 정리할게요. 정리하게 되면 얼마냐면 x제곱에 2고 x제곱이니까 3x제곱이 나왔고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4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4알파 플러스 6이 나와요. 이건 뭐죠? f'이 지금 x제곱의 수가 3인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모양이에요. 그쵸? 자, 공간이 좀 좁아요. 이렇게 조금 이제 윗부분 빼고 이렇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꼭 지점이 얼마냐면 이거 꼭 지점의 x좌표 값이 마이너스 2a분의 p 이렇게 쓰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고 2 약분되고 나니까 얼마냐면 3분의 알파 플러스 4예요. 그죠? 이거 이차함수인데 이 미분계수가 2보다 큰 쪽에서는 3차함수 그죠? fx가 2보다 큰 쪽에서는 다 증가해야 돼요. 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 근은 이제 중근은 가능하지만 중근은 혹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근이 돼가지고 이 참수가 서로 다른 근이 돼가지고 그 값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참수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꼭지점이 여기 있어요. 얼마? 3분의 알파 플러스 4. 그런데 2가 여기 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3분의 알파 플러스 4가 2보다 더 큰 경우. 이 경우라는 것은 사실 다시 보면은 양변에다가 3을 곱하고 4를 알파가 얼마? 2보다 큰 경우에 해당돼요. 그죠? 꼭 시험이 여기 있을 때는 근이 이 f'x가 f'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이때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값을 갖지 않게 되고, 그죠? 문제 조건을 만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0보다 f'이 2차식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나오려면 이것의 판별식 4분의 d. 그죠? 자, 판별식 구해보면 얼마 나오죠? b'의 제곱 알파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자, 이 식을 정리하니까 얼마냐면 알파 제곱에다가, 그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인데 마이너스 12알파니까 마이너스 4알파가 됐고 16에다가 1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그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요. 0보다 크려면 이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축 위에 떠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이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다네. 그러면 이거 이제 근해오셔야 대입시켜서 값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은, 근해오셔야 대입시켜서 알파를 구하게 되면 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래요. 마이너스 b'니까 2고, 그쵸? 얼마죠? b'의 제곱 플러스 루트 할까요? 플러스 루트 b'의 제곱하면 2는 4 마이너스 8이니까 6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얼마 나오냐면 2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파 값이 2보다 크다니까, 그죠? 알파는 여기 등호가 들어가서 상관없는 거죠. 그죠? 알파의 범위는 최종적으로 얼마냐면은 2보다는 크고 2 플러스 루트 6보다는 작거나 같고. 자, 이런 범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3분의 알파 플러스 4. 이 값이 얼마? 2보다 더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꼭지점 어디 있냐면 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쓰는데 꼭지점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다는 얘기지. 2가. 그럼 2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죠? f'의 2. f'2는 얼마냐면 f'이 이렇게 나오는데 2 대입시키고 당연히 2 대입시키면 이건 0 되고 이건 당연히 2죠. f'이는. 그죠? f'이가 2면 0보다 이건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값들의 값은 f'에서 2보다 더 클 때 값은 당연히 0보다 크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뭐죠? 알파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가 나오는데 알파 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전부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과 2에서 우리는 알파 값의 범위가 얼마나 나오냐면 1, 2에서 알파 값에 보면 이것과 이거 합집합. 알파 값은 2 플러스 루트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함수를 이렇게 세우는 것까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거 해석하는 걸 잘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알파의 범위 이렇게 구해줬어요. 문제에서 구하는 거 뭐냐면 g의 k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요. 자, g의 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k가 얼마니까? 2니까. 그죠? k가 2니까 g의 3이고 어떻게 돼요? g라는 함수는 여기 볼까요? g의 3이란 건 f의 3이잖아요. f의 3. 그죠? k값이 x값이 2보다 클 때는 f가 g5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f는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자, 다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f의 3이 되는 거고, f의 3이라는 것은 여기다 3 대입시키니까 3 대입시키면 1 나오고 3 마이너스 알파, 그쵸? 3 마이너스 알파 3 대입시키면 2, 3, 6 마이너스 플러스 4, 그쵸? 그래서 얼마냐면 7 마이너스 알파가 g의 k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 최소가 되는 거. 이게 최소가 되려면은 알파가 얼마? 7에서 알파를 빼서 만드는 값이니까 알파 값이 최대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알파가 최대가 되는 것은 이것일 때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 7에서 얼마? 최대인
2 플러스 루트 6을 뺀 거. 그래서 얼마나 나? 5 마이너스 루트 6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5 마이너스 루트 6. 2번이네요. 어려운 문제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 유형이 나온다는 걸. 알겠습니까?